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인생이 아주 많이 불안해집니다. 내가 가는 길에 계속해서 의심이 생겨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결국에 원하는 꿈을 이루는 여정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꿈을 이루게 만드는 성공의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성공의 작동 방식을 버리셔야 하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작동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이니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이 영상처럼 직선이라 생각하시는가요? 이 그림은 누구나 원하는 성공의 작동 방식이겠죠. 정해진 대로 그 길이 쭉 보이니까요. 얼마나 편합니까? 예측도 쉽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겪을 성공 방식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그림처럼 너무나 엉켜있고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종료점, 즉 결승점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너무 어렵고요. 도저히 예측이 안 되기에 마음이 많이 불안한 것이죠. 내가 과연 제대로 소망을 이루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의심이 자주 들게 됩니다.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지도 않죠. 이대로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복병을 만나 더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곤 합니다. 시각화, 감사일기 쓰기, 마음 정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꿈에 가까워지기는커녕 갈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는 길은 결코 직선이 아니니까요. 반드시 결승점에 도착한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충만하게 보내며 계속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 즉 잔파동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주니까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중간에 장애물들로 어려움이 닥치겠지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결국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카르마를 통해 저자 리즈 트란이 실제로 겪은 경험담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일정표는 환상이며 우리의 여정은 고유하다. 26살에 약혼했을 때 나는 또래보다 앞서 나간다는 사실에 신이 났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이리저리 연애만 하고 있을 때 나는 인생의 동반자를 찾았고 친구들의 집에 비해 그럴듯한 가구와 예술품으로 어른스럽게 꾸민 우리의 아파트를 보며 우쭐해 있었다. 남편과 나는 파티를 계획하고 집을 꾸미고 가족을 위해 추수감사절 만찬을 열며 소꿉놀이를 했다. 젊은 나이에 더구나 뉴욕에서 어른이 해야 할 일 목록의 많은 항목을 이미 달성한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물론 나는 내 배우자를 사랑했지만 당시 나는 성실하는 결승선을 서둘러 달려가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결혼을 밀어붙인 가장 주된 이유였다. 안타깝게도 역효과가 났고 5년 후 나는 무리에서 선두에 서기는커녕 같은 경주에서 달리지도 못할 정도로 뒤처졌다. 30이 되었을 때 친구들은 모두 안정된 관계 속에서 각자 결혼을 했지만 나는 값싼 전셋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내가 원했던 결과에서 25살 때보다 멀어져 있었다. 천재성의 진리 이번의 지혜를 깨닫고 내 일정표를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대신
그들을 따라잡겠다고 각오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때 나는 재혼에 대한 엄격한 일정표를 짰다. 앞으로 12개월 안에 누구를 만나면 2년 안에 결혼할 수도 있고 35살이 될 때까지는 아이 둘을 낳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 이 일정표를 염두에 두고 나는 미친 듯이 흥분했고 혼란스러웠다. 치유해야 할 시기에 데이트를 너무 많이 했다. 상대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너무 빨리 약속을 밀어붙였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스스로 정한 마감 시한을 계속 놓쳤다. 하지만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은 대신 머릿속으로 일정을 다시 계산하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새롭게 세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침내 자신을 압박하는 것에 지쳤다. 3년이 지났고 수많은 첫 데이트와 극적인 이별, 중매를 거친 후에도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나는 단지 주변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책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 통찰 명상협회의 수련회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술과 파티를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로는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다. 밤새 술을 마시는 대신 집에서 조용히 고요, 고정,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웠고 그런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 순간 스스로 정한 사랑의 일정표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했다.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나에게 맞는 짝을 기꺼이 기다리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아이들을 입양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 결정으로 나는 나를 압박하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일정표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나는 무계획과 화해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다음 달 나는 구애를 위한 시도를 멈췄음에도 2년 후에 결혼하게 될 대부와 첫 데이트를 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던 과정 중 어느 하나도 30살의 나를 위해 세운 일정표와 가까운 것이 없었지만 내게는 적절했다. 일정표는 환상이며 우리의 여정은 고요하다. 단지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었다. 나는 언제나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길에서 벗어나 있었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대기하면서 살았다. 고등학교 때의 나는 아이들과 친구는 할 수 있어도 연애는 할 수 없었다. 성인이 되어 치아 교정기를 2번이나 했고 34이 되어서야 진정한 직업을 선택했다. 하지만 다른 여러 면에서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두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찾아왔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예측이 적중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아무리 간절히 원했더라도 나를 끼워 넣은 일정표대로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 그럴 것이다. 미아 안젤루는 첫 번째 책 세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이것을 출간했을 때 40살이었다. 그녀는 이후에도 수십 권의 책을 더 집필하고 그래미상을 3번이나 수상했으며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다. 배우 겸 코미디언 켄 정은 40살까지 의사로 일했다. 줄리아 차일드는 50살에 첫 요리책을 썼고 안도 모모후쿠는 60살에 컵라면을 발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예술가, 활동가, 기업가들은 자신이 꽃피울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왜 정해두어야 하겠는가? 왜 우리는 하늘에서 뽑은 가짜 마감 기한에 따라 자신을 승자나 패자로 느끼는 걸까? 왜 우리는 인생의 사건이 단지 30살 이전에 일어났거나 또래와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더 낫다고 믿는 것일까? 우리가 스스로 만든 계획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어느 농부의 말이
망가진 울타리를 틈타 도망갔다. 이웃들은 운이 없었네 라고 말했다. 이제 그는 밭을 갈 말이 없었다. 그는 두고 보지요 라고 대답했다. 일주일 후 농부의 말은 다른 야생마 2마리와 함께 돌아왔고 농부는 그들을 성공적으로 길들였다. 이웃들은 운이 좋았네 라고 말했지만 농부는 다시 두고 보지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같은 달에 농부의 아들을 태우고 가던 야생마 1마리가 겁을 집어먹는 바람에 아들의 다리는 부러졌다. 이웃들은 농부가 밭에서 아들이 돕던 일손을 아쉬워할 것을 알기에 운이 나빴네 라고 말했지만 농부는 두고 보지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음날 군관들이 마을을 방문해 모든 젊은이를 군대에 징집했지만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그냥 지나쳤다. 이웃들은 아들이 전쟁의 위험에서 무사할 것이라며 운이 좋았네 라고 외쳤고 농부는 언제나 덤덤하게 두고 보지요 라고 말했다.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이지만 이야기 속 이웃들처럼 무엇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지 예측하는 데는 형편없이 서툴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된 지식을 바탕으로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정과 일정을 선택한다. 그런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막상 미래가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 된다. 나는 내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농부가 빈번히 두고 보지요 라고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성공했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때로는 정확히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실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좌절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도 한다. 우리의 일정과 계획에 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두고 보자 라는 것이다. 계획하는 것과 여유를 갖는 것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전국을 누비는 장거리 여행이라고 상상해보자. 뉴욕에 사는데 캘리포니아로 차를 몰고 간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여행 일정을 짜기 위해 계획을 세우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정확히 지키지는 않을 것이다. 날씨가 나쁘면 운전을 멈추고 쉴 것이다. 기운이 넘치는 날에는 더 오래 운전할 수도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멈추지 않고 한 번에 운전해 가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랬다가는 도중에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도시와 모험과 경험을 놓칠 테니까. 직선으로 달리지 않는 대신 길을 잃고 헤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여행에서도 삶에서도 알 수 없는 일과 계획이 없던 일들을 위한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관심이 가는 도시가 있다면 경유하는 길로 경로를 변경할 수도 있다. 차가 고장났을 때는 멈춰선 도시를 최대한 즐겨야 한다. 물론 여전히 계획은 세워야 한다. 캘리포니아까지 운전해 가려는 마음을 누군가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성공의 비결은 계획을 가볍게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부드러운 길을 이용한다. 삶이 밀어붙이면 우리는 당긴다. 자신을 공격하는 힘에 저항하지 않는다. 대신 예기치 않았던 놀라움을 받아들이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간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변화에 저항하지 않도록 하라. 대신 삶이 당신을 통해 살아가도록 하라. 그리고 삶이 엉망이 되었다고 걱정하지 마라. 익숙하던 삶이 앞으로 다가올 삶보다 나을지는 어찌 알겠는가. 삶에서 길을 잃었을 때 실패를 한탄하는 대신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해보자. 두고 보지요. 자신의 진척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지금쯤이면 어디쯤 왔어야 하는데 라고 자책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면 천재성의 진리 2번인 일정표는 환상이다.
우리의 여정은 고유하다를 상기하고 그 충동에 저항하자. 운전대를 잡은 손에서 조금은 힘을 좀 빼고 창문을 내린 채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자. 얼마나 오래 걸리든 모든 것은 나에게 완벽하게 펼쳐진다. 이제 느낀다. 정말 매 순간이 성공의 순간임을 말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만하다.